예, 유수봉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대충 감이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객체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야지 이제 지금부터는 코어 객체도 쉽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물론 개념이 안 잡혀도 따라오는 건 지장 없죠. 뭔지 몰라도 끌려는 가잖아요. 예. 이번 시간에는 코어 객체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그 어레이라는 객체 썼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 어레이와 비슷하게 데이트, 스트링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사용법들 가볍게 설명을 할 겁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요.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객체가 무엇인지 가볍게 설명을 했었죠. 그거 잘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객체라는 거. 그래서 그때 나오니까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 프로퍼티, 메소드 이런 얘기 나왔죠. 그걸 잘 기억해 줘야 돼요. 특히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라는 개념은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갖다 프로그램 짜는 거니까요. 객체는 종류 잘 기억하고요. 거기에 쓰이는 메소드들은 이미 이제 코어 객체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주로 설명한 게 그 내용이긴 한데 코어 객체에서는 제공된 메소드를 쭉 다 제시를 해줍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걸 본인이 확인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 쓰는 거거든요. 자동으로도 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고 있어야지. 뭐 자동으로 제시돼도 뭐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라고 뭘 알아야지 이해를 하지. 그래서 한번 훑어보려고 이번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 앞 시간에는 객체 기본 개념 이해했고요. 그 다음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본 객체들 설명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 객체, 그러니까 코어 객체, 그 다음에 그 도큐멘트 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듈, 그다음 봄, 그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듈 이렇게 세 가지 객체를 쓴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코어 모듈, 코어 객체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는 코어 객체만 합니다. 핵심 코어, 핵이 되는 중요한 그런 소리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뭐 어레이, 데이트, 스트링, 매스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고 많이 쓰이는 그런 객체들입니다. 이 객체라는 말이 좀 낯설긴 한데 무시해요. 그냥 뭐 많이 쓰는 것들, 것 하자, 것. 제일 속편하네. 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시간 사용자 객체에서 요거는 이미 시스템 제공된 거고요. 우리가 임의로 선언해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코어 객체의 사용법 설명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학습하는 코어 객체는 크게 봐서 어레이, 데이트, 스트링, 매스라는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등 붙었어요. 되게 많습니다. 또 필요하면 계속 추가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객체라는 것만 알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필요하면 써야 되고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 쓸 때 늘 강조했던 말 있죠. 프로퍼티, 메소드. 프로퍼티는 어떤 값을 얘기하는 거고 메소드는 함수인데 이 함수라는 건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죠. 처리한 결과가 또 값으로 나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둘 다 값으로 표현은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프로퍼티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고 메소드는 명령을 주면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고 프로퍼티 이름은 뒤에 그냥 알파벳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메소드 이거는 뒤에 꼭 괄호가 붙어 있다는 거 요거 신경 써서 보기 바랍니다. 괄호가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면 값 안 나오고요. 안 붙여야 되는데 붙여도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뭔지 꼭 구분해 주면 됩니다. 또 설명을 하다 보면 멤버라는 표현 쓰거든요. 이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를 다 합쳐서 그냥 멤버라고도 합니다. 오브젝트 멤버 함수, 멤버 필드 뭐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메소드라는 말 좀 흔하게 입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할 수 있으면 뭐죠 하버드 같지 뭐 다 서울대가 있고 눈으로 보는 거 모릅니다. 뭐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이론이 좀 많아서 개념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여기 나온 용어들은 자꾸 따라서 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입에서 안 나오면 그 별 볼일 없는 겁니다. 내가 직접 타이핑 안 치면 이해 못하듯이 이것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말은 그러면 다 영어 다 잘하지. 미국 영화 보고 듣고 보고 했는데 왜 영어 못해?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 나올 용어들 자꾸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프로퍼티 메소드, 객체, 오브젝트, 클래스, 인스턴스 이런 용어들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예, 코어 객체를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객체를 쓰고 싶어 쓰겠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보통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객체라고 할 때는 이건 기본 틀입니다. 이게 어떤 메모리를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런 모양의 데이터를 쓰고 싶어 그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겠다는 소리가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뒤에 객체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new라는 이름 뒤에 객체. 객체도 메소드 같아? 아, 예. 처리된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보면 괄호로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만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만드는데 특별히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 거고요. 괄호 속에 이렇게 따옴표 속에다 글씨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만들기 위해서 초기 값이구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프로퍼티 값을 생성해내는 거구나. 또 메소드 할 때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new라는 명령 뒤에 객체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뒤에 열리는 괄호에는 초기 값이 필요하면 값을 넣어주고 필요 없으면 값을 안 주어도 됩니다. 오케이? 코악제 new라는 거 써야 되는구나. 코악제 new 쓰라고 돼 있네. 오케이. 객체가 생성되면 객체 내부에 프로퍼티하고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이런 걸 멤버라고 했죠. 구성원들. 또 특정 객체에서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객체와 멤버 사이에 객체가 뭐죠? 이름, 코어 객체, 멤버는 프로퍼티나 메소드 사이에 꼭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얘는 오브젝트 속에 들어있는 프로퍼티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데이트 속에 들어있는 연도 또는 뭐 스트링 속에 있는 글자의 개수, 그래서 이 마침표를 꼭 찍어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점이 딱 나오면 얘 속에 있는 멤버들 포출했구나. 호출 그런 용어도 씁니다. 내가 객체를 선언해서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객체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를 뽑아가고 싶어. 그럴 때 뽑아가는 정보의 이름, 저장된 값이면 프로퍼티, 계산해서 구해줘. 그러면 메소드가 되겠죠. 그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꼭 마침표를 찍어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객체의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냥 불러줘 그러죠. 뭐 접근이요, 접근은. 생성이라는 표현은 좀 씁니다. 예, 지금 이제 어레이 객체 앞에서 했던 건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 페이지 집어넣어 봤습니다. 어레이 선언할 때는 직접 꺾은 가로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어레이라는 객체로 선언하는 방법도 있죠. 이때 적은 new가 객체를 만들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뒤에는 객체 이름이 나오죠. 어레이 객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어레이 객체는 이런 값을 설정시켜 줘라는 소리입니다. 선언과 초기값 할당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나는 이제 week라는 이름으로 쓰고 싶어 이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이걸로 쓰는 겁니다. 어레이라는 이름 쓰는 거 아니고요. 이건 데이터 타입과 같은 거 되는 거거든요. 어레이, week 쓰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week의 꺾은 가로에다가 월 집어넣어줘 또는 그 도큐멘트 라이트에다가 그냥 위크에 들은 0번째 찍어봐, 1번째 찍어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초기화 되지 않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일 집어넣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선언해서 집어넣어줘도 됩니다. 방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방은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초기값을 줄 때는 초기값이 있는 개수만큼 방이 확보가 됩니다. 0, 1, 2, 3, 4, 5, 6번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방은 7개가 되죠. 0번, 호실이 0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이터가 7개면 0번부터 6번 방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을 할 때 여기다가 선언할 때 괄호 속에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숫자를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숫자를 주게 되면 7개의 방을 만들어 둡니다. 0번부터 6번까지. 개수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데이터를 직접 주는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막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여기 하나가 있을 때 컴퓨터가 이거를 데이터 한 개만 넣고 싶어. 한 개만 이럴 수 있잖아요. 한 개만 넣고 싶어 할 때 저걸 한 개만 넣고 싶을 때 저걸 어떻게 표현하나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2개 이상 적어줘야 되죠. 하나만 쓰면 배열을 쓸 이유가 없죠.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하 일반 변수를 쓰는 거고요. 한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법이 배열이라고 그랬죠. 하나만 넣는 건 없고요. 하나가 들어갈 땐 개수로 인식이 됩니다. 한글 넣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에러 나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해보라는 거 내가 던져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있네. 안 적는 것도 있네. 안 적으면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방만 있어지 방을 실제 개수로 활성시키지 않은 거죠. 그럴 때는
이거 특별한 경우에요. 0번부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배열이 점점 커지고 형성이 됩니다. 이거 안 써요. 초보자가 무슨 이런 걸 써. 요 정도 씁니다. 요 정도. 이미 초기값을 주고서 하거나 개수를 지정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 쓰고요. 이건 고급 기술이에요. 이런 거 쓰지 마요. 이건 배열 만드는 방법 전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요것도 메소드라고 메소드 어레이 객체에서 사용되는 함수들 아니 처리되는 작업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소드는 처리 작업입니다. 이미 만들어 집어 넣어 놨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도 되지만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동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돌려보기 바랍니다. 설명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싫어요. 더럽게 많아요. 요 예제 돌려봤죠? 요 예제 돌려보고 꼼꼼히 따져봤어야 됩니다. 제일 나쁜 습관이 소스 주문 이거 긁어다가 붙여놓고 돌려서 나왔네 오케이 캡처 끝.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냥 뭐 학교 왔다 간 거지 뭐. 그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 배우려고 한다면 뭔지 궁금해 한다면 이걸 돌려보고 이게 나온 다음에 이게 왜 이 값이 왜 나오지? 이 값은 왜 박이 빠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들을 뭐 이런 값들을 고쳐가지고 이게 값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해봐야 됩니다. 그럼 실력이 좀 빨리 늘어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전 시간에 했던 거고 꼭 돌려서 했죠? 안 되면 과제로 내면 되니까. 오케이. 이번 시간에 배우는 첫 번째 객체, 아까 어레이라는 객체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한 거고요. 데이트라는 객체, 맛보기로 한번 보였던 그 데이트입니다. 날짜. 엄밀하게 데이트라고 하면 날짜와 시간이 포함이 됐죠. 우리보다 데이트하면은 데이트 좋은 거죠. 데이트 객체. 시간 정보를 담은 객체를 데이트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만들 때 new라는 거 쓰고요. 시간은 초기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로 속에 아무것도 넣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넣질 않습니다. 오케이. 현재 날짜와 시간, 시분초 값들이 초기값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now에. now라는 변수를 불러서 활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날짜를 지정해주고 싶어. 이러면 괄호 속에다 직접 적어주면 됩니다. 연, 월, 일. 그러면 그걸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다 설정이 됩니다. 뭐 억지로 저렇게 특별한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이럴 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형식이 되는 거죠. 날짜 형식이야. 연월일 10분초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오늘 날짜하고 내가 입학년도 또 내 생일하고 해서 나이를 계산할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쓰라는 겁니다. 데이트 객체의 활용, 데이트 객체, 메소드들 얘기 나왔네요.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new 뒤에 객체 이름 적어주게 되면 객체가 만들어지고 인스턴스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것의 이름이 now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어진 건 뒤에다 이렇게 함수를 써서 get date, 날짜라고 그러네요. 오늘 날짜를 가져온대요. 점 찍었죠. 요게 구분하는 거죠. 프로퍼티 어떤 값, 메소드 어떤 처리한 값, 결과 처리 방법이지만 엄밀하게는 그 값을 가져올 때는 마침표로 분류해서 쓰고요. get date, get hour면 시간 나오나 보다. 이런 값을 불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들어가면 아주 꼼꼼하고 상세하게 한글로 나오네요. 어떤 땐 친근한 영어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가서 더 보면은 이걸 보고 외우라는 공부는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한번 확인해 보고요. 활용하는 예도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설명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데이트 객체 활용법 내가 설명하는 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5쯤 가르쳐 주는 겁니다. 5, 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맛보기로 기본적으로 교양이잖아요. 교양 업계에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건 미련한 전공자들이 하는 짓이고요. 우리는 뭐다만 알면 되고요. 필요하면 잠깐 수정해서 쓸 수 있는 정도 능력까지만을 목표로 합니다. 나도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자로서 이제 가리키면서 너무 술렁술렁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갖고 프로 못 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교양으로 이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걱정은 되지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친구들은 이 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활용 예도 들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 데이트 객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뭐 간단히 예로 좀 제시해 놨습니다.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여기 스크립트 안에 지금 우리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우리 전에 배웠던 HTML, CSS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이제 파트별로 학습한 이후에 뭉뚱그려서 합쳐서 훌륭한 웹페이지, 훌륭한 웹서버 구축할 거거든요. 물론 뭐 만들 때 고생한 걸로는 훌륭한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접이죠. 네, 일단은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트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new 만들어라 뭐를 데이트라는 객체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걸 now라는 이름으로 설정해 줘. 앞으로 프롬에서 now라는 이름으로 저 데이터들을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봅시다. 다 도큐멘트 라이트. 그냥 다 찍으라는 소리지 뭐. 여기 보면 저번 샘플로 봤던 건데 now 점 찍었죠. to UTC는 또 뭐냐? 그때는 그린이 GMT였는데 UTC 스티링으로 바꾸래네요. 한번 찾아보기 바래요. UTC가 뭔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 똑같은데? UTC 뭐 약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세계 표준 시간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get, 이 get이 들어가는구나. 데이터가 다 get이네. 어떤 값을 가져와라. 이건 정하는 겁니다. 이미 자바스크립트 개발하고 브라우저 개발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관리하는 표준어기가 W3C라고 했죠. W3C에서 저런 식으로 여기 메소드 이름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full year, 전체 연도 뭐지? 이렇게 나오네. 한글은 아니죠. 한글은 여기서 붙여줬죠. 깜짝 놀랐네. 한글은 안 나오죠. 세계적으로 쓰이는 건데 자바스크립트가 뭔 줄 알고 연도를 붙여. 또 내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한글로 연도라는 글씨요. 필요 없을 때도 있거든요. 보니까는 라이트 라인,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데서 여기 다운표로 해서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 BR을 또 붙여놨네요. 왜 붙였죠? 이거 줄바꿈해야죠. 하나 데이터 나오고 나오면요. get date, 우리 데이트면 날짜인데 연월일인데 찍었더니 월만 아니다. 일만 나오는구나. 아이고 month 넘어갔네. 우리가 month가 월이고 날은 day라고 할 줄 알았더니 얘는 date라고 하네요. 시간은 hour, minute, second. 밀리세컨드도 나오네. 밀리세컨드면은 얼마죠? 이 밀리미터랑 틀립니다. 우리가 길이에 다닐 때 밀리미터, 10mm는 1cm잖아요. 시간에서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입니다. 1000등분 1초를 1000등분 시킨 겁니다. 미리초라고 했을 때. 그 차이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1초를 1000등분해서 보통 우리가 60초는 1분이고 60분은 1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 1000분의 1초, 이건 1000이 됐을 때 1초가 증가됩니다. 즉 우리가 작성하는 자바스크립트, 또 우리가 작성하는 웹페이지에서는 1000분의 1초 단위까지도 측정이 가능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예, 딱 찍어봤더니 계속 변하겠지만 350초, 뭐 2020년 5월 6일 5시 10분 46초 35라고 시간이 나오네요. 밑에는 또 이거네. 이것도 뭐야? 예, 내가 필요하면 next라는 별도의 객체를 또 만듭니다.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new date, 날짜네. 그때 그 날짜, 요 next에는 이 값으로 설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2017년 7월 15일 12시 12분 12초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그걸 출력하게 되면은 요 next예요. next. 누구 거에 메소드는 공통으로 객체가 동일하면 객체 즉 클래스가 동일하면 거기 쓰는 메소드나 프로퍼티는 다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에 들어간 걸 찍어봤더니 내가 집어넣은 그대로 나왔네요. 아닌데 7월 15일 넣었는데 근데 8월 15일이야. 왜 그렇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이상하기는 여기 보면은 진짜 이상한데? 하나가 넘어갔네? 이거 무슨 뭐 차이가 있나 봐요. 여기다 주석도 달았네. 7은 8월이래네. 왜 이러지?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인터넷 검색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트 객체 속성은 뭘 썼지? 여기 있다. to local string이라는 이 메소드의 성격을 뒤져봐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과제로 내면 좋겠다. 별표해 놔야지. 이거 나중에 과제로 낼 테니까요. 왜 내가 입력할 때는 7월 15일로 입력했는데 출력은 왜 8월 15일로 될까?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트 활용법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래요. 데이트란 객체를 쓰게 되면 편하게 연월일 시분초의 값을 제어할 수 있고
또 다른 연산도 할 수 있겠죠?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무진장 많네. 예, 데이트 객체의 주요 메소드는 어떤 프로그램 조각이라고 그랬죠? 작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가 아까 내가 우리가 보통 데이 하면 월, 연, 이어, 먼스, 데이 이렇게 하잖아요. 데이가 요일이네. 어, 그리고 아까 볼 때 보니까는 뭐였죠? 우리 월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아까 먼스 썼고요. 그다음 뭐 썼지? 아이씨 찾아봐요. 연도는 이어, 이거는 뭐고? 데이트 썼지. 데이트. 헷갈려. 맞나? 데이트 썼죠? 데이트 쓰면은 일이 나죠. 몇 일인지. 풀 이어하면 연도 네 자리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냥 이어하면은 연도 필드를 반환. 이게 뭐야? 연 필드를 반환한다? 이것도 확인해 보면 좋겠네. 아휴, 워낙 많아가지고 다 기억 못해요. 이거 언제 다 돌려보고 해. 이걸 다 돌리다가 우리 이 수업 이거 오늘 해 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는 안 되죠. 여러분이 시간 날 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앞에 예제에다가 해당하는 메소드 이름만 바꿔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오케이? 많아요. 마치 데이트. 이게 아까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막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단어가 떠오르져서 헤매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때 뭐 틀리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메소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긁어다 붙이려다가 부지장 많더라고요. 이런 걸 활용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데 뭐 여기서 보면 뒤져보기 바랍니다. 타임? 이어? 아까 이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풀이어도 있고. 오케이, 확인해 보기 바래요. 메소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객체의 메소드, 데이트 객체, 데이트 날짜, 연월일 10분초 정보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한 번 좀 눈으로도 이거는 한번 읽어주면 됩니다. 큰 소리 읽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떠오르는 것만 골라요. 또 나와. 진짜 많다고 그랬죠? 데이트 객체 세 번째 페이지네 벌써. 투 데이트 스트링? 이건 뭐야? 문자로 바꾸는 것도 이런 메소드가 들어있네요. 이건 뭐야? to ISO 스트링? ISO 8601 표준 형식으로 이런 것도 표준 있네. 세상 오래 살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연월일 10분초뿐만 아니라 대충은 알죠. 국가마다 날짜를 하나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틀리죠. 시간은 10분초로 보통 표시하지만 날짜는 연월일로 하기도 하고 일월연으로 하기도 하고 뭐지? 뭐지? 월일연으로 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로컬 타임 스트링? 이거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겠죠. 나오는 현재 시간, 밀리초로, 뭐야 이게? 나오는 현재 시간을 밀리초로 한대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샘플 예제 나왔습니다. 샘플 예제 나왔습니다. 방문 시간에 따라 배경색을, 뭐야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배경색? 이거 웃기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변한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계속 변화는 한번 들어올 땐가? 스크립트를 보니까 자동 반복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죠. 딱 이 페이지가 열렸을 때 현재 시간을 쿼런트에 담아줬고요. 가로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나머지 계산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업할 때 산술 연산자 설명할 때 강조했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퍼센테이지는 100분율이 아니라 어떤 값을 나눈 나머지 값을 계산하는 연산자다. 왜 쓰냐? 자주 쓰기 때문에. 왜? 편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숫자를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다. 어떤 숫자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이거는 어떤 숫자죠? 짝수입니다. get, second, 현재 초를 가졌는데 초를 이루는 나머지가 0이면 초로 했을 때 이 숫자 얘기하는 거죠. 요게 짝수면 바이올렛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라이트 스카이 블루. 이게 라이트 스카이 블루 같은데요. 대단한 소리네요. 지금 35초니까 짝수가 아니니까 라이트 스카이 블루로 배경색이 설정이 됐고요. 나중에는 짝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바이올렛이네 이런 색깔로 변한다는 겁니다. 페이지도 늘 똑같은 게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색깔이 변하면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럴 때 이런 자바스크립트 명령 또 데이트 객체를 써서 조작하면 좋다 이 소리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출력도 해봤네요. 메소드 불러가지고요.
이런 건 이게 메소드인지 어떻게 알죠? 괄호 있죠. 어떤 이름들의 괄호가 붙으면 이건 메소드입니다. 어떤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죠. 아까 이것도네. 이것도 메소드입니다. 앞에 코론도 붙었구나. 예, 그 값에 반환 값이 되는 거죠. 그 값을 직접 불러. 어쨌든 뭐 메소드든 뭐 프로퍼티든 할 거 없이 결국은 값이거든요. 어떤 결과 값을 나한테 반환해 주는 거거든요. 돌려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것도 돌려가지고 진짜 배경 색깔이 변하는지 또 다른 색깔을 설정해서 다른 색깔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객체 스트링 보겠습니다. 스트링 알죠?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지금 뭐 다 동일한 스타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매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동일하게 선언됩니다. new라는 키워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객체 이름 주면 됩니다. 문자열은 날짜나 시간하고 틀리게 이건 어떤 값을 주어야지 되죠. 그래서 초기 값을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문자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에서는 hello라는 이 이름으로 동작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hello concat 이게 뭐야? 잠깐 헷갈렸어요. 예, hello라는 걸 요걸 만들어서 여기 저장을 했는데 이미 만드는 객체를 불러다가 여기에 concat 메소드 불렀었네요. 메소드 콘캐트네이트 옆에 붙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프로스에서 우리 산술 연산자 설명할 때 산술 연산이면 진짜 산술에서 더하기 빼 곱하기 나누기가 수행이 되고요. 문자 연산을 할 때도 더하기를 쓸 수 있다고 했죠. 더하기 쓰면 글씨가 붙어버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자하고 숫자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숫자가 문자화돼서 들어가고요. 숫자하고 문자 붙이면 숫자 문자랑 같이 되면 어쨌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문자가 하나로 들어가면 다 문자화돼 버립니다. 근데 숫자 더하기 문자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숫자끼리 먼저 더할 때는 산술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문자랑 연산이 되면 붙이는 콘캐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거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헬로우에는 헬로우라는 글씨가 들어있고요. RES에는 헬로우 뒤에다가 자바스크립트 말을 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들어있는 거에 붙여서 여기에 저장이 된 겁니다. 두 개를 만들었네. 예, 스트링 객체 만드는 거 동일하고요. 요거는 초기값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재설정하면 되니까. 아닌데? 스트링 객체는 일단 생성되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데? 처음에 만들어 주라는 소리인데? 그런가? 예, 봅시다. 예, 스트링 객체의 특징에서 문자 길이, 배열에서도, 어레이에서도 그 배열의 개수. 그때는 데이터가 방이 몇 개냐를 헤아린 거고요. 지금 스트링에서는 실제 문자가 몇 개인지를 헤아립니다. 어레이에서는 방이 몇 개까지 만들어져 있느냐를 체크한 게 렌스였고요. 스트링에서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의 글자 수가 몇 개, 빈칸도 한 글자로 봅니다. 그거를 헤아리는 명령입니다. 상표 동일합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이런 것도 되나? 땡큐 점 랭스도 계산이 되네. 예, 요것도 하나의 상수긴 하지만 요것도 문자기 때문에 객체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재밌는 경우인데 쓰지 맙시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니까.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특이한 것도 있네. 문자열을 배열처럼 사용한다? 배열이 아닌데? 예, 이렇게 꺾은가로 연산자, 꺾은가로를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특정한 위치에 있는 글씨를 빼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라는 곳에 헬로우라고 대문자로 시작되는 글씨를 놓았을 때 헬로우 0번 글자 잡아내. 그럼 여기 첫 번째 글자에 있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트링도 일종의 배열이네. C를 공부한 친구들은 알 텐데, 예, 스트링도 일종의 배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배열과 같이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이거 특이한 부분이네. 스트링이란 객체를 썼을 때 개별 문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배열의 속성을 사용해도 된다. 꺾은 가로를 이용해서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또 시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예, 스트링 객체에는 다양한 메소드가 제공이 됩니다. 너무 많고 어려운 것들이라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기 바라고요. 이 중에서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서브스트링 이런 거, 또 서브스트링, 서브스트 이런 것도 자주 쓰고요. 미드 없나? 미드? 리프레이스도 잠깐 쓸 수 있습니다. 콘캐트 아까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자에서 특정한 걸 잘라다 쓰는 그런 방법인데, 아까 저기 서브스트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글자를 잘랐을 때는 그냥 배열의 속성을 이용하는 게 낫죠. 꺾은 가로 써가지고. 그게 더 편해 보이네요. 오케이. 스트링의 다양한 메소드들, 뭐, 보기에 좀 특이하다 싶은 거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스트링 객체 메소드를 활용한 실습 예제거든요. 예, 이것들이 각각 무슨 기능을 수행할지 꼭 한 번씩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차하면은 또 과제로 다 내버립니다. 오케이? 예, 오늘 수업 시간, 이번 시간 맨 마지막 대상인 매스 객체입니다. 앞 시간 강의가 50분이 넘어가지고 좀 미안해서 지금 빨리 끝내려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배웠던 데이트, 스트링, 지금 배우는 매스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내용이 좀 틀려서 그 메소드들이 좀 다른 게 나오긴 하는데 그 데이터가 무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쉽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스 객체는 수학 계산에 필요한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들을 제공합니다. 수학 나오는 거 싫잖아. 산수라고 하지. 예, 여기 매스라는 객체, 산술적 객체 스퀘어 루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달래요. 이게 뭐지? 이건 데이터라고 하긴 뭐한데? 매스라는 객체로 처리해서 제곱근의 값을 여기다 놓으라.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거는 SQ는 뭐가 저장이 되지? 2가 저장되겠죠. 2 있는 사람한테 그 루트를 쑤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new라는 걸로 해서 저걸 갖다가 매스 객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매스 객체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메소드를 불러 쓰도록 하네요. 앞에 좀 다 차이가 있었구나. 배열할 때는 그냥 동일한 걸 만들어 처리하는 기법을 주로 썼고요. 데이트를 쓸 때는 시스템 내에 있는 정보를 가공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스트링 같은 경우는 그 배열, 기본의 문자열을 처리하는데 이게 또 배열과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처리한다는 걸 가르쳤고요. 그리고 매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인스턴스화 시키지 않고, 즉 그걸로 new라는 명령으로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그 자체 갖고 있는 다양한 수학의 함수들, 수학의 연산식들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네요. 매스 랜덤, 게임할 때 쓰는 그 랜덤, 난수 발생시키는 것도 있고, 플로우는 마루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수학 산수 계산을 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 부분이 나오죠. 이럴 때 이거 올릴 거야, 버릴 거야, 아니면은 반올림할 거야. 이런 거 결정을 하게 되죠. 플로우는 마루라는 소리니까 버린다는 소리 같아요. 이런 메소드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군. 오케이. 이거는 0부터 99 사이에 랜덤 정수를 만드는 코드라고 합니다. 매스 랜덤하고 여기다 아마 이게 곱하기 100을 했다는 소리는 이 매스 랜덤이라는 숫자에서 나오는 숫자는 0부터 1 사이의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100을 곱했으니까 1보다 작은 거죠. 이거는 이거고요. 요런 값들이 나온다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랜덤 함수 발생시켜서 그거를 하고, 이거는 플로우, 그 숫자, 여기서 발생된 이 숫자에 플로우 시킨 소수점 이하 자를 없애버린다는 소리 같은데, 그리고 찍으라고 했네요. 무엇이 나오려나? 아마 예제에 나올 것 같죠? 어쨌든, 매스 객체는 수학 함수를 쓰기 편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저렇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함수를 골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함수가 없을 경우 어떡하죠? 패스. 아니, 또 나오네. 아까도 좋아하지 않아서 다 패스했건만 좋지 않은 건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 강요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죠. 좋아하는 함수 있으면 돌려보고요. 난 별로 좋아하는 함수 없습니다. 패스. 그렇죠. 요 정도는 할만하죠. 이상한 거 함수 막 내보내고 있어. 예, 여기 보면은 매스 함수를 이용한 구구단 연습입니다. 구구단. 구구단 뭐 해봤죠? 우리 삼행삼열로 구구단 출력하는 거 이런 것들 해봤었는데 이건 뭐지? 엄밀하게는 구구단 게임입니다. 그래? 이런 건 좋지. 게임은 좋지. 예, 여기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있고요. 쭉 보니까는 한 번만 돌게 돼 있네. 반복은 아니네요. 예, 여기에 보면 랜덤 이니트에서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건데.
랜덤 함수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프롬프트 친근한 거 나왔네. 어떤 창이 이게 프롬프트 같습니다. 여기다 어떤 값을 집어넣게 되면 아닌데 랜덤 인트에서 여기서 임의의 난수를 발생시킨 다음에 요거를 요 곱하기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QUES question에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명령을 만나게 되면 이 창이 떠오르는데 이 창이 떠올 때 화면에 메시지는 퀘스천에 들어있는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의 값은 요걸 출력하네 요걸. 그런 다음에 여기서 커서 깜빡이고 있는 거네요.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 내려와서 사용자가 널 아무것도 안 눌렀으면은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눌렀을 때 그 눌려진 값이 여기 들어온 값은 다 문자로 처리된다고 그랬죠. 이건 다 문자로 돼서 이거를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이벨이라는 함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여기 저장을 했고요. 그것이 아닌가? 아닌데? 딴소리 했구나. 이밸류에이션은 수식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계산 결과를 돌려주는 그런 함수거든요. 요거죠. 결론은 요글씨. 4 곱하기 3이라는 걸 집어넣어주면 그걸 계산 결과를 answer에다 집어넣어 주고요. 내가 입력한 거, 프롬프트는 유저에 저장이 됐거든요. 그거랑 거기서 계산된 값하고 내가 입력한 값이 같으면 같을 때 늘을 2번 붙여야 됩니다. 그럴 때 도큐멘트 라이터 화면에 정답이라고 찍어주죠. 이렇게. 그리고 틀리면은 여기 아니오라고 찍어주면서 그때 수식 요게 4 곱하기 3 예를 들어 이거 돌릴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똑같은 값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는에다가 지난 걸로 내가 집어넣은 거 표시해 주겠다는 소리. 엔소는 컴퓨터가 계산한 거구나. 정답 이렇게 표시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예, 직접 돌려보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앞에서 했던 거 좀 엮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if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좀 그렇고요. 여기 랜덤 인트가 들어가서 헷갈릴까봐 설명해 준 거고요. 이건 한 번만 수행이 되는데 여러 번 수행되도록 한번 구성해 보기 바랍니다. 10번에서 몇 번 맞추는지. 옛날에 닌텐도 DS인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조그만 눌러서 값 나오면 두뇌 게임에서 막 누르고 했던 거. 뭐 그런 류의 게임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 나도 무진장 좋아하는 페이지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코어 객체에 대해서 했거든요. 코어 객체. 코어라는 거는 뭐 이름이 코어가 아니라 핵심적인 객체들이다. 그런 의미를 쓴 겁니다. 우리가 배운 객체 지금 어레이, 또 뭐 배웠죠? 데이트, 스트링,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매스. 네 가지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몇 가지 살펴봤겠지만 각 객체마다 다양한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퍼티는 많이 써보진 않았거든요. 프로퍼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몇 개만 아니라 링크 걸어놓은 데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있구나, 와 진짜 많구나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날짜 정보 요거는 좀 쓸 필요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썼는지 기억해 두고요. 교환 잘 다운로드 받아서 기말고사 어떻게 또 내가 문제를 낼지 모르니까 잘 보관해 놓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